술도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햇살은 여느 날처럼 환했지만 사람들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까치가 울었고 마당엔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집에선 그 누구도 아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각 주방 한쪽에서는 마광숙이 아침 준비에 분주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깊숙이 보관해둔 묵은지를 꺼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땐 시원한 게 낫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은 오래된 습관에 가까웠다. 뚝배기를 꺼내 불을 올리고 묵은지를 손으로 찢어 넣었다. 고춧가루가 묻은 손끝에 따뜻한 물이 닿자 그제야 살짝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들깨가루 한 숟갈이 흩날렸다. 그 향이 퍼지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광숙이 감기에 걸렸던 날, 아버지는 시장에서 들깨 한 봉지를 사와 김치국에 넣어 끓였다. 이게 들깨야. 국물 속에서 뭉치면 맛이 진해져.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풀어주던 아버지의 손길. 그때는 아프면 울고 밥이 나오면 먹고 눈 마주치면 웃던 시절이었다. 팔을 썰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밥은 먹고 싸우자. 그렇지, 아빠. 그 말이 조용한 주방에 울리자 그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지금은 밥상을 차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누구는 말이 없고 누구는 눈을 피하고 또 누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 숟갈마다 의심을 삼켰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밥을 차려야 했다. 그 마음으로 광숙은 오늘도 불 앞에 서 있었다. 거실 문이 열리며 한동석이 들어왔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다. 광숙은 그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그릇 하나를 꺼냈다. 형제 재판 얘기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동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은 정도가 아니라 준비까지 다 됐어요. 뭘 준비해요? 법적 대리인. 형들이 날 주주 취급했잖아요. 나도 투자자처럼 움직여야죠. 광숙은 국을 젓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럼 투자자한테 이 국 안 줘도 되겠네? 아니요, 집밥은 투자금보다 소중하죠.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짧은 웃음 안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피로, 안도, 그리고 간절함. 그 순간 동석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오래된 한 장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는 그때의 기류가 지금까지도 생생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형제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TV에서는 시끄러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동석을 불렀다. 작은 방, 낮은 조명, 살짝 먼지 쌓인 책상. 그 공간에 앉아 아버지가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형제끼리 멀어지지 마라. 그 말은 평소처럼 던진 훈계가 아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깊었다. 돈은 잃어도 괜찮다.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그건 못 돌린다. 그게 형제든 친구든 특히 형제라면 더 그래야 해. 그 말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공기 속에 맴돌았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때는 말의 무게를 몰랐다. 그저 아버지가 오늘은 유난히 감상적인가 보다 했었다. 하지만 다음 날 갑작스럽게 들려온 아버지의 병원행, 그리고 빠르게 다가온 작별.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날 밤은 예고였고 그 말은 유언이었음을. 그 후 몇 년,
그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았다. 형들과 충돌이 생길 때마다 멀어지지 말자는 그 말에 기대어 참았다. 그러나 갈등은 쌓이고 오해는 번졌다. 참다 보니 어느새 혼자만 남은 느낌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는 게 맞는 걸까? 그 말조차 속으로만 삼켰다. 그리고 지금 묵은지국 냄새가 퍼지는 이 아침, 그는 다시 아버지의 그 말을 떠올렸다. 형제끼리 멀어지지 마라. 이젠 그 말이 유난히 뼈아프게 들렸다. 붙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말이었다. 거실 한편, 둘째는 태블릿을 보다가 일어섰다. 그리고 꺼낸 건 오이소박이 한 통. 뚜껑을 열자 강한 신냄새가 퍼졌다. 작년에 담근 거네. 광숙이 소리쳤다. 그것이요? 눈물 날걸요? 그래야 맛있지. 이 집도 좀 쉬어야 익지 않겠어? 그 말에 셋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 역시 한동안 마음속이 쉬어 있었고 이제는 제법 익어가는 중이었다. 점심 무렵 5 형제가 식탁에 모였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쓱쓱 밥을 비벼 먹는 소리와 국물 떠먹는 소리가 그들의 오래된 언어였다.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어제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표지는 술도가 영업일지였지만 안엔 가족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다. 오늘 둘째가 어머니랑 말다툼, 밤엔 먼저 가서 사과, 장하다. 광숙이 라면 끓임, 너무 짜서 못 먹었지만 기특해서 혼 못 냄. 막내는 아직도 초콜릿을 숨긴다. 다음 생일엔 초코 케이크로 보답해줘야지. 그 기록을 보며 넷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생각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는 여전히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 속 아버지는 늘 그의 침묵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한동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 광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은 된장국으로 해줘요. 그거 먹고 형제 재판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는 어릴 적 형제들과 숨바꼭질하던 마당을 떠올렸다. 숨는 건 쉬웠지만 찾는 건 늘 어려웠다. 가끔은 찾는 척만 하고 서로 내버려 두던 날도 있었다. 그건 어쩌면 지금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은 다시 마주 앉았다. 광숙은 된장국을 끓였고 첫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셋째는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국물 속엔 온기가 있었다. 그래도 밥 먹고 싸우자. 누군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